울산 시민들이 사랑하는 문수사. 저는 조용한 사찰인 줄만 알았는데요. 구한말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정묘의병들이 이곳에서 첫 전투를 치렀다고 합니다.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너무 궁금하시죠? 저와 함께 가보시죠. 구한말 정묘의병이 울산에서 싸웠다니 그 자취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. 선생님, 저는 여기 예. 언양읍성을 걸어가면 예. 그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예, 예. 네. 근데 오늘 이곳을 온 이유는 뭔가요? 오늘 이웃에 온 이유는 이제 우리 옛날 그 의병 항쟁사를 한번 좀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여기서 의병 활동이 많이 일어났나 봐요. 예, 그렇죠. 이 산악이 높잖아요. 네. 산이 높으니까 그 저항사, 우리 민족의 이제 외시에 대한 저항사가 이래 쭉 이렇게 이제 이래 펼쳐진 곳입니다. 저 가지산 저기 신불산도 있고 이렇게 쭉 경주 쪽까지 이래 쭉 백운산도 있고 그렇죠. 울산을 감싸고 있는 영남 알프스. 그 깊은 산세로 인해 6.25 때 빨치산들의 주 활동 무대였었는데요. 구한말 정묘의병들도 이곳을 의지해 싸웠다니 그 역사적 진실이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특히 이제 열박령 전투 이런데 네. 그 당시에 이제 울산 수비대가 들어왔건 싸웠거든요. 싸웠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습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제 수비대가 이제 경주로 이래 울산도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 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그때 그 숨어가지고 기습을 해가지고 그 상당히 적을 좀 꽤 많이 죽였다고 그래요.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 화성총을 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들어오는 그 외병들이 이제 일본 군들이 이제 갑자기 기습을 당하니까 그것은 이제 많이 이제 총을 맞고 이래 무기를 버리고 후퇴를 해가지고 그 무기를 습득을 했다. 그런 역사 기록이 전해옵니다. 특히 이천리 저기 베네골 같은 데 경우에는 이제 밀양 수비대하고 싸웠거든요. 밀양 수비대가. 그래서 그 당시에 온다는 걸 저 거기에서 알고 이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밀양 수비대가 베네골로 이제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때 이제 넘어올 때 그때 이제 양쪽에서 기습을 한 겁니다. 경주 가는 길목 열박제. 그리고 영남 알프스 이천리에 정묘의병들이 나타났다는 건데요. 이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?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의병의 주요 구성원은 이제 울산 사람, 양산 사람, 경주 사람 이름이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데리고 내려온 51명의 그 해상 군인들 다 이 지역 출신이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내고장을 지킨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또 지리를 잘 아니까 지리를 알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아는 지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그 비록 무기는 좀 부실해도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. 의병장은 어떤 분이신가요? 의병장은 서병희 의병장은 그 이제 이분이 이제 1867년생이니까 42살에 순국했었거든요. 만으로 순국하신 분인데 그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한문학자입니다. 한문학자. 이분은 진짜 우리 그 말하자면 이제 의병장 중에 특이한 분이라. 그러니까 한문을 굉장히 많이 알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조상들이 또 옛날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고 하니까 그런 어떤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. 울산과 인접한 양산 좌산마을. 울산에서 싸웠던 정묘의병의 흔적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바로 서병희 의병장의 고향입니다. 정말 비석이 세워져 있네요, 선생님. 예, 참 보세요. 네. 서병이라 서병희 의병장 추모비다. 그 일대기에는 뒤에 또 새겨져 있거든요.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.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아주 한학의 능해요. 그래서 이 경문 그 이또 히로부미에게 보내는 경문을 썼어요. 그게 장문입니다.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보면 내용 보면 참 잘 썼어요. 자, 이등방문 보아라 말이야. 동양상국의 그 허울 좋은
평화의 이름을 걸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. 너희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그 세계인들이 다 분노한다. 동양인의 그 법도에 어긋나는 거다. 그러니까 너희들은 군대를 물리고 돌아가거라. 그런 글을 쭉 써가지고 곳곳에 붙였다고 이래. 서병희 의병장은 한의사이자 한학자였습니다. 이토 히로부미를 질타하는 경무는 적의 간담을 서늘케 했는데요.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13도 창의군 선봉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놀랍지 않나요? 이게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면 정미의병 1907년에 이제 군대 해산 때 정미의병이라고 그때 8월 날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됐습니다. 그때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일어난 의병에 가담을 했어요. 그래서 원래 이제 허위라는 분 있잖아요. 허위. 경북 구미 출신의 그때 가장 그 최고 의병장이었습니다. 이분이 그러니까 그 의병장의 그 결사대 그러니까 선봉장이었어요. 300명.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의 가장 중심이 허위 의병대였는데 그 의병대 중에 안에서도 결사대 선봉장이 바로 이분입니다. 13도 창의군이 전국에 소집을 다 했습니다. 경문을 떼어가지고 그때가 1908년 아마 10월 달쯤 됐을 겁니다. 전국에 가을에 이제 뭐 추수 끝나고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서울 진공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. 그때 경기도 양주 쪽에 이제 다 모았어요. 13도 창의군 10,000명, 1만 명이요, 1만 명. 1만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동대문 앞까지 이제 그 경기도 양주에 진격을 했잖아요. 한의사로서의 안락한 삶. 고향 마을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을 텐데요. 모든 것을 버리고 한일 투장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.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1907년에 군대가 해산됐잖아요. 그리고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본한테 완전히 넘어가게 생겼어.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임금이 아주 나약하고 힘이 없잖아요. 무능하니까.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에 쳐들어가서 사실은 그 군대는 순종을 이제 내리고 고종을 보기를 시키려고 그랬다. 고종을. 보기시켜가지고 고종은 좀 일본에 저항적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기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한 나라를 다시 되찾겠다.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13도 창의군이 다 모인 겁니다.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돌격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서울에 모인 13도 창의군. 아쉽게도 이들의 작전은 실패하고 맙니다. 그 1907년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막 의병 서울에서 막 싸웠거든요. 그 83도 창의군이 인소리와 동대문에까지 앞에 진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막 의병진에 네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의병장이 뭐 집으로 가고 뭐 초상 때문에 그 경상도 의병이 그 빠지고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이제 뭐 의병이 좀 이래 일본군이 성공을 했습니다. 먼저 공격해가지고 패해가지고 그 의병진이 무너지면서 이분이 이제 그 내려온 겁니다. 그 허위가 그리고 고향 가서 사오라고. 고향 양산이 있잖아요. 여기잖아요. 그죠? 울산의 청정도량 문수사. 문수사가 역사의 소용돌이 정중앙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와, 선생님 여기 오니까 네. 한눈에 싹 다 보이네요. 아, 예, 다 보이죠. 네, 예, 여기 예. 바다도 보이고 예. 울산이 싹 다 보여요, 선생님. 예, 예, 그렇죠. 여기에서 그 서병희 의병장이 싸우셨단 말인가요? 예, 예, 예. 그건 이제 최초로 이제 우리 방송에 밝히는 사실입니다. 아무도 알리지 않았어요. 근데 사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이래 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걸 내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래 가져왔거든요.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. 이게 서병희 의병의 문수산 전투라, 문수산이잖아요, 그죠? 그 1908년 2월 20일에 이제 폭도 출현했다. 마음이 총 16자로 칼 5자로 들고 나타난 거죠. 2월 20일에.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2월 24일 날 은양의 순사 마스야마 송사에 보고를 했습니다. 다 출연했다고 정보를 들은 거죠. 그래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전날 2월 23일 날 작동리에 그 보호 활동을 했어요. 작동리가 바로 요 밑에 삼동 작동리거든요. 그 내려와서 이제 식량이라든지 뭐 또 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요구를 한 거죠. 그 작전을 위해서. 그러고 그날 저녁에는 문수함
그때 무슨 암자라 그랬거든요. 네. 숙박을 했습니다. 하룻밤 잤어요. 잘 때 그 이제 그 절에 이제 스님들을 한 방에 다 이렇게 몰아 넣었다 그래요. 스님이 여럿이 있는데 한 방에 넣어놓고 문 잠갔다 그래요. 나오지 말라고. 왜냐면 스님들 보호하기 위해서. 뭐 그래 왜냐면 자기들 노출이 되니까. 네. 그래서 그 자기 누워 잤다고. 누워 자고는 이제 그래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요 보고가 들어온 거죠. 네. 울산 경찰서 그 울산 수비대 일본군 수비대에서 그 바로 입사일 날그 출동을 했습니다. 보고를 바로 받고. 네.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 그 수비대 군인이 10명 나오고 순사 한일 그 순사 경찰이 3명, 13명이 이제 올라온 겁니다. 어디로 왔냐면 여기 뒤로 왔어요. 뒷길로 네. 총을 들고 막 올라오니까 그 의병들이 없더라는 거지. 그래 누워 잤는데 사라져 버렸어요. 밤새도록 못 찾았는데 새벽 4시에 만났어. 웅촌 대양리라 대양리 같은 바로 요 밑에 저 고기 넘어 저게 대양리라고. 네. 윤리고개 넘어 거기가 대양리 오복제라 그러죠. 오복고개라 그러거든요. 오복리 그 대양리입니다. 옛날에 큰 마을이었어요. 그 면수에 웅촌 면수사무소도 거기 있었고 그 장도 서고 그랬어요. 네. 그게 나타난 거죠. 그래서 이제 새벽 밤 4시에 깜깜할 때인데 거기서 전쟁이 난 겁니다. 그 총격전이 벌어진 거죠. 그때 15명을 그 만났다고 그랬거든요. 이 경찰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비대하고 의병 15명이 서로 막 조우전을 한 거죠. 밤 총으로 쏘고 막 싸우고 칼로 치고 막 이래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 싸워가지고 사상이 4명이 났대요. 요거는 이제 의병 측 사상인데 의병에 죽고 다친 사람이 4명이었답니다. 그때 서병이 의병장이 어디로 갔느냐 영남 알프스 쪽으로 후퇴를 한 거죠. 저쪽으로 이제 언양 뒤쪽으로. 네. 머나먼 역사 속 일이라고 생각했던 정미의병. 정미의병들의 치열한 전투가 울산 곳곳에서 일어났었는데요. 바로 의병장 서병희가 이고장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10,000명 중에 300명을 뽑아가지고 결사대를 만들었다고. 네. 그 선봉대를 그 허위 의병장이 이제 뽑아가지고 니니 해가지고 300명 가장 용감한 30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최후의 돌격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. 이제 진격을 하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 대장을 이분이 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정미의병의 최고의 그 실질적인 대장이라. 그 실제 전투대장. 그런 거리도 참 훌륭한 분이고, 네. 인격도 훌륭한 분이고, 싸움도 잘했고, 네. 아주 그 어찌 보면 참 우리가 그 나는 이분이 그 우리나라의 조지 워싱턴이라고. 조지 워싱턴. 미국 독립을 이뤘잖아요. 네. 이런 분이 진짜 참 바로 그런 분이었다. 네. 그래서 참 존경받는 분이고 이런 분이 이제 이 고향 출신이다. 네. 좌삼 출신인데 이 빛을 보면 항상 든든하게 이래 참 믿음직하고 참 좋습니다. 외세를 추방하고 주권을 바로 세우고자 한 구한말 정미의병. 울산은 그 의병 활동의 주요 전투지였는데요. 그들의 애국정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